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인텔은 어제 인텔 이노베이션 행사의 키노트를 통해서 13세대 랩터 레이크를 공식 발표했습니다. 키노트 행사에서 여러가지 이야기들이 나왔지만 그중 그래픽카드 부분과 13세대 랩터 레이크 부분을 정리해서 전해드립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인텔 이노베이션 키노트를 챙겨보지 못한 분들은 아쉬워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발표 내용은 둘째치더라도 인텔은 정말 프레젠테이션을 너무 못합니다. 이 정도면 애플까지는 아니더라도 AMD라든지 엔비디아를 찾아가서 가외라도 받아야 하는 거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였으니까요. 아쉬워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1시간 10분 가까이 진행된 이번 키노트에서 소비자 기준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라고 한다면 인텔 아크 그래픽카드와 13세대 랩터 레이크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먼저 인텔은 기존 그래픽카드 시장을 언급하면서 그래픽카드 가격이 상승하고 있음을 시사하며 인텔 아크 A770을 공개했습니다. A770은 10월 12일에 출시가 되고요. MSRP는 $329입니다. 이날 공개된 A770은 한정판이었습니다. 아마 인텔에서 제작된 제품은 한정판인 것으로 생각이 되고 EU 파트너사를 통해서 제품이 출시될 것으로 예상을 해봅니다. A770은 8GB와 16GB로 메모리 용량의 차이가 있는 두 가지 모델로 출시가 됩니다. 그런데 $329 MSRP를 좀 살펴볼게 발표 내용을 살펴보면 10월 12일 출시 가격이 $329부터 시작이다 라고 이렇게 표기된 점을 볼 때 8GB 모델이 $329인 것으로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인텔은 A770이 이 레이트레이싱 환경에서 경쟁 모델인 엔비디아 RTX 3060 대비 최대 65% 높은 성능을 제공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인텔의 A770 공개 내용 및 관련 자료를 살펴보면 인텔은 레이트레이싱과 자체 업스케일링 기술인 XeSS를 강조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근 엔비디아가 레이트레이싱과 DLSS3를 강조하면서 RTX 40 시리즈를 공개한 것과 비슷한 모습이었습니다. 인텔의 아크 알케미스트 외장형 그래픽카드는 공개된 내용에 따르면 아크 3, 5, 7 이런 식의 라인업으로 출시될 예정인데 가장 최상급 라인업인 A770이 드디어 공개가 되었고 성능적인 부분에서 RTX 3060을 타켓으로 함으로써 인텔은 보급 및 중급형 제품 라인을 이번에 노린 것으로 최종 정리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성능적인 부분에서 인텔은 A770이 엔비디아 RTX 3060보다 레이트레이싱 성능에서도 앞서는 등 더 좋은 성능을 보여준다고 계속 강조를 했는데요. 문제는 인텔이 $329라는 가격을 강조하곤 있지만 국내 시장 상황을 봤을 때 RTX 3060이 현재 46만원대에 거래되는 걸 감안을 해본다면 A770의 국내 판매 가격을 아직 알 수는 없지만 현재 환율 상황을 감안해 볼 때 가격 경쟁력을 갖추기는 아무래도 힘들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해봅니다. 그리고 인텔 발표 이후 국내 인텔 관계자분들에게 문의를 해봤는데 아직까지 그래픽카드의 국내 입고 일정이라든지 판매 계획은 잡혀있는 게 없다고 합니다. 조금은 좀 기다려봐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드디어 인텔 13세대 랩터 레이크가 공개되었습니다. 그런데 인텔은 다시 한번 말하지만 프레젠테이션 정말 못합니다. 그래서 실제 발표 현장에서 나온 내용은 극히 제한적이고 이후 공개된 추가 자료를 통해서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선 공개된 제품 라인업은 13900과 13700 그리고 13600입니다. 각 모델별로 K와 KF 버전으로 출시가 되고요. 세부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변경점을 살펴보면 13900K를 예로 들어서 봤을 때 기존 12900K가 16코어 24스레드였던 반면 13900K는 24코어 32스레드로 P코어 숫자는 동일하게 8코어를 유지하고 있지만 이 코어의 경우는 16개로 12900K 대비 2배로 늘어났습니다. 전반적으로 캐시 메모리 용량도 늘어났고요. 특히 L2 캐시 용량은 12900K의 13MB 대비 상당히 늘어난 걸 알 수가 있습니다. 13세대의 주요 특징이라고 한다면 클럭 스피드의 향상과 와트당 성능 증가 그리고 DDR5의 지원 클럭이 더 올라간 것을 이야기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클럭 스피드의 경우는 P코어와 E코어 모두 부스트 클럭이 향상되었는데 P코어는 5.8GHz, E코어는 4.3GHz입니다. 특이점이라고 한다면 12900K 대비 P코어와 E코어의 베이스 클럭은 0.2GHz씩 낮아졌습니다. 인텔이 밝힌 내용에 따르면 13900K 기준 최대 5.8GHz의 클럭 스피드를 지원하고요. 13900KS 모델이 내년에 출시될 예정인데 이 모델은 6GHz의 부스트 클럭을 지원하는 모델이라고 합니다. 드디어 CPU에서 6GHz 클럭을 보게 되네요. 이 부분을 두고 보면 어쨌든 인텔이 13세대 랩터 레이크로 넘어오면서 CPU 클럭을 안정적으로 끌어올렸다고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싱글 스레드 성능 향상은 15%가 향상되었고요. 멀티 스레드 성능은 41%가 향상, 그리고 게임에서는 24% 퍼포먼스 향상이 있으며 컨텐츠 크리에이터 작업에서 34% 속도가 증가되었다고 전했습니다. 인텔이 추가로 공개한 자료를 살펴보면 평균 프레임 기준 차트를 살펴볼게요. 13900K는 라이젠 590X 대비 최소 6%, 최대 58%의 성능 차이를 보여줍니다. 그런데 자세히 살펴보면 이 자료에 표기된 퍼센트 수치는
5950X와 비교한 내용이고요. 12900K와의 차이점을 생각해 본다면 글쎄요, 소폭 상승한 수준으로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5800X3D가 차트에 표시가 되어 있는데 인텔이 공개한 내용으로만 본다면 13900K의 게이밍 퍼포먼스 부분은 5800X3D와 비슷하거나 약간 좋은 수준, 여기 차트에 표기된 내용만 봤을 때는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인상적인 부분이라고 한다면 전성비, 그러니까 와트당 성능 부분을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13900K의 경우는 12900K와 동일한 성능을 65W에서 구현이 가능하다라고 합니다. 따라서 12900K보다 더 낮은 전력 소모에서 더 높은 성능을 구현할 수가 있고, 필요에 따라 253W의 전력 소모 부분에서 이전 12900K 대비 최대 41% 높은 성능 구현도 가능하다는 겁니다. 12900K보다 4분의 1 적은 전력 사용으로 동일한 성능을 구현할 수 있다는 부분은 이번 발표 내용 중 좀 확실히 인상적이었던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인텔 13세대 공개 후 가장 많은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부분은 가격일 겁니다. 인텔은 13900K의 경우 $589의 MSRP를 이야기했는데요. 해외에서의 반응보다 국내에서 좀 많이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 이유는 일단 라이젠 7000 시리즈의 국내 판매 가격이 참 보시면 허덜덜하죠. 환율 크리를 직방으로 맞은 데다 발열로 인해서 또 추가로 수냉 쿨러를 사용해야 하는 점, 거기에 메인보드와 DDR5 메모리 등 시스템을 구성하는데 상당히 큰 비용이 들어가야 하는 점, 그리고 크게 매력적으로 다가오지 않는 성능 향상 부분 등이 종합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 와중에 인텔의 13세대가 발표되면서 기존 12세대 유저들이라든지 혹은 13세대를 준비하는 사용자들의 경우 12세대용 메인보드를 그대로 또 사용할 수가 있고, DDR4도 혼용 지원을 하고 있는 점 등 상대적으로 가격적인 부분, 그러니까 지출하는 부분에서 조금 부담을 덜 수 있는 요소가 있다는 게 여러 가지 좀 복합적으로 기대감을 끌어내는데 일조했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13600K를 예로 들어 봤을 때 현재 환율에 부가세만 포함하더라도 49만 9천 원이 나오는 상황에서 일단 국내 판매 가격도 나오는 걸 봐야 되고, 또 거기에 제품의 실제 성능 테스트도 해봐야 되겠지만 인텔 13세대도 가격적인 부분에서는 썩 그렇게 자유롭다고만은 볼 수가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서서히 주요 부품들의 세대 교체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 제품들이 시장에 나오면 여러 테스트를 통해서 각 제품들의 이제 진검 승부가 벌어질 텐데요. 과연 이번 세대에서는 인텔이 웃을지 AMD가 웃게 될지는 지금 판단하기는 조금 빠른 것 같고 좀 더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단 환율이 점점 미쳐가는 상황이라 소비자들의 부담이 계속 커져가는 이 상황, 좀 씁쓸합니다. 자,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아토였습니다. 고맙습니다.